조현병에 대해서 주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게,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환자 그게 주는 약물로 인해서 오히려 만약에 적게 나오거나 제때 안 나오거나 했을 때 환자 스스로 통제를 못하게 해서 조현병을 폭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보면 도파민 분비를 왕창 내게 해서, 도파민도 무한정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굉장히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르몬을 생산하게 하는 거라. 그 중에 중요한 재료가 비타민 C, 비타민 B원, 비계통, 마그네슘, 칼슘들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급 없이는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자연식품을 통해서 매일마다 신선한 식품을 통해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약으로 이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료, 신체 치료에 있어서도 저도 공부를 하고 치료 방법을 정립을 한 사람으로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로 10개를 냈습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정신병도 연구하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치료도 연구를 다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치료 방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정신병도 제 방법을 따랐을 때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하거나 주위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제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병 자체가 없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현병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논리적인 말과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출행동, 비정상적인 이게 돌출행동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범죄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환자 자신이 의사가 이게 당신 조현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지 않다, 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리적인 말, 논리적인 행동,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처럼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식품을 통해서 영양 공급해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됐든 세로토닌이 됐든 아세틸콜린이 됐든 그것이 스스로 몸에서 조절을 해서 그 양을 결정하고 뇌가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물로서 그걸 방해하면 그리고 그 시스템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깨져가지고, 아니 그 약이 그런 약이 들어오는데 얘네 몸에서 그걸 생산하겠습니까? 아니죠. 생산 안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환자의 뇌를 교란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저는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DNA가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 그렇죠. DNA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길러서 우리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을 제어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정신병의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하나의 가설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가설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과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결여가 되게 하는 그런 마약 또는 인공적인 약물, 그 둘 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체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치료 태도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약물 치료를 넘어서 인지 치료는 어떤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환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서 모든 사물을 보고, 의자를 의자로 보고, 토끼를 토끼로 보고, 그다음에 TV를 TV로 보고,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있어요. 의자를 토끼로 보면 토끼가 풀목일 겁니까?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구글 통해서 문제를 찾아보고 학습해서 그 논리적인 글들과 사고들이 자신의 뇌 안에 자꾸 축적이 되면 그에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때 계획하고 이렇게 공에 써놓고 대응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또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작은 방법부터 주고 좋은 취미를 길러줘서 쓸데없는 게 망상 빠질 시간에 그런 좋은 취미에 집중하게 하면 쓸데없는 망상 빠지지 않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기르는 훈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항상 그 의사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항상 환자가 케어할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 이것은 학습을 통해 공부를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운동이라든지 각종 좋은 취미라든지 할 수 있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지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지치료는 그런 그 큰 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지치료라는 것을 구글 자료를 이제 보면,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환자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여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훈련, 문제 해결 능력이죠. 생각하고 사고할 훈련, 이것이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뭐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당신은 정신병이요, 이게 그런다 해서 정신병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도 사긴 많습니다. 가짜 의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짜 정신병도 뭐 있다고 뉴스에서는 그러는데 뭐 알 바가 없죠.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의사 면으로 또는 어떤 특정 불순한 세력들이 그래서 조폭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지, 범죄단체가 운영하고 있을 수 있는지 뭐 누가 합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죠. 뭐 그게 거대한 사업이 된다면 1조 재산 가진 사람, 그렇죠, 주위에서 모함을 하거나 공모해서 그 사람 정신병을 몰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위 사람, 동네 사람들을 몰고 이렇게 갖다가 딱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산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모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판단하죠. 그 사람의 말에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또 법적인 의사 피력이 할 수 있고요. 법정에서 자기 증언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면 전혀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냐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신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논리적인 어떤 말과 행동, 논리적인 사고, 법적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면은 그 사람을 정신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심리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딱 조현병으로 규정해서 당신 약물 치료가 필요해, 약물 치료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인체 스스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마약이 한꺼번에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서 고갈되게 하듯이 약물이 혹시 그런 약물을 주입함으로 인체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이라든지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인공적인 것들을 세로토닌을 생산하지 못할 인공적인 것들을 주니까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결국 그로 인해서 인체가 스스로 조절 능력을 잃게 한다. 인지치료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듯이 약물치료도 그냥 식품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인체가 스스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인지치료는 어떤 인지치료와 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치료에 대해서 보면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여기는 뭐 심리 아카데미 심리 상담센터인데 그 보면 구글 자료인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물을 정확히 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무엇을 무조건 충동적으로 행하기보다는 되뇌 활동을 좀 키우는 거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키워서 학습에 의해서 반복적인 학습과 꾸준한 지속적인 평생의 학습으로 인해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 이 훈련을 길러주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가장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반적인 책을 보기보다는 구글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걸 인터넷 찾아서 자 궁금한 것들을 다 뭐가 됐든 간에 찾아보면 그 논리적인 글들이 들어와서 자기 뇌에 쌓이면 논리적인 사고로 변합니다. 뭐가 알아야지 그 논리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지. 무식한 사람은 그렇죠. 말에 두서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논리적인 사고를 학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저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저도 인터넷 통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에 대해서 보시면은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하는 사고, 추상적인 사고를 보통 하시는. 그래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는 학습을 통해서만, 무슨 언어를 좀 배운 사람이 한다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정상적인 생각들, 충동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친구들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응 방법을 비정상적인 것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비정상적인 어떤 정신병, 특히 유흥과 관련해서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각종 중독들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바로 비정상적인 세계에 자신이 기웃기웃 신경을 씀으로써 결국 거기에 딱 꿰가지고 간다는 거죠. 낚시당하듯이 정상적인 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시계소리 짹짹짹 한다 관심 기울이면 모든 세상의 소음을 없애려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시간에 좋은 취미를 기르든지 요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쪽으로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된다. 공부를 안 하니까 생성. 아주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줘라.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지치료라는 것은 이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판단하는, 의자로 봐야 되는데 토끼로 본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지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의자로, 텔레비전, 컵으로, 수건은 수건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 의자를 토끼로 본다면 토끼가 풀 먹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은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 어떤 내가 저건 의자인데 토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말자는 거. 이런 마술적인 사고, 모든 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술적인 사고는 그렇죠. 심각한 정신병의 정신분열증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범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걸러내고 그것을 가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충동적인 문제, 뭐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을 피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를 한다면, 생각한다면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포르노를 아동 포르노로 보고 또 포르노를 보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잖아요. 것처럼 그런 비정상적인 만화와 비정상적인 영화, 비정상적인 어떤 인터넷에서 유해 요소들을 가진 이런 동영상들을 보시면 그에 따라서 자신이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뭐 들어와서 자신의 축적이 되면 그것을 자신도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걸 보지 말아라. 비정상적인 것에는 끼웃끼웃하지 말아라. 정상적인 쪽으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가 다른 운동을 하든가 좋은 취미를 돈 되는 취미를 가지든가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마음의 온전도를 구조로 지향해라. 기도해라. 비정상적인 생각이 자신 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것을 차단시켜라. 스스로 차단하는 훈련을 해라. 좀 더 세상에는 재밌는 게 많습니다. 마약이 주는 어떤 도파민 분비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즐거운 운동, 취미, 어떤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성취감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습에 대한 의학을 저도 공부하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음악도 미술도 학교 나오고 나서 그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조금씩 하루에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조금씩 공부할 것도 쌓인다. 꾸준히 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논리적인 사고택으로 논리적인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계속해서 논리적인 말들이 뭐 그 인터넷 구글 같은 나오는 게 다 논리적으로 써놨잖아요. 그 논리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자신 논리적인 글과 생각이 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하나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물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 멋대로 마술적인 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토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가장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사물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해버리면 사고 체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물을 내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서 분석하고 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먼저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의자를 의자로 보고 텔레비전 보고 수건을 수건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물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 우리는 떨어져 신이 아니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지 멋대로 생각해버리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망상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적극적인 태도도 좋지만 망상은 곤란하다. 마술적인 사고 모든 것을 사물을 지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기르지 않는 이상 어쩔 줄은 몰라 한다는 거죠. 어쩔 줄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거나 이렇게 돼요. 심각해지기 전에 이렇게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성취감을 주면서 시켜줘야 된다. 좋은 취미를 길러줘라. 그럼 딴 데 엉뚱한 데 망상하지 않는다. 망상할 시간에 그렇죠. 그 쓸 때 인터넷 붙여 공부하거나 취미와 돈 되는 취미면 좋겠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뭐하러 쓸데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립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좋은 사람 같이 사귀세요. 좋은 사람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좀 멀리하세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밝은 사람과 지내는 그래서 좀 보수를 좀 받고 일부러 밝게 그 친구를 대해주는 그 사람을 대해주는 이런 직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환자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이런 육체관계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성격을 밝게 하기 위해서 밝은 사람들과 밝은 뉴스를 보게 하거나 밝은, 그렇죠, 이렇게 밝고 재밌는 유머 책을 좀 본다든지 좀 뭐 재밌는 동영상을 본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지속적으로 그 정보가 들어가면 자신도 밝아진다. 제가 말씀을 드린 웃음 치료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웃으면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밝은 쪽으로 틀었잖아요. 이건 대단히 보기에 다른 사람, 웃음 치료는 그 효과가 다 입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향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봐도 괜찮다. 이게 효과가 있더라. 근데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는, 일부러 유머 티끌이라도 하세요. 뭐 유머를 조금씩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하나의 또 사고하는 방법,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유머 가지면 좀 그러죠. 유머를 가지면 아무래도 좀 낫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거나 꾸준히 하세요. 유머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변화됩니다. 저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그 인지치료는 그 수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어떤 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육체를 치료하듯이 정신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되게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그렇게 모든 사물에 대해서 또는 상처받기 쉬운 이런 상황에서도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대응하고 되게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쪽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지향하라. 조금이라도 유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상할 시간에, 망상할 시간에 좀 돈 되는 취미, 좀 적극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이렇게 어떤 재능을 좀 키우는 거, 하나마다 요리라도 무술이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게 더 낫죠. 쓸데없는 것에 시간 많아갖고 공상하고 망상하면 거기서 정신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그걸 해라. 공부해라. 트위터를 정해서 5분씩이라도 공부하세요. 고민하고 있어. 고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고민하는 게 바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부도날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 고민 되죠. 그런 거 빼놓고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고민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면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거 좀 집중해라.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인 사고, 이거를 기르는데 학습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논리적인 생각과 말이 들어가야지 자신의 생각이 계속 쌓이잖아요. 5분씩 10분씩 공부했잖아요. 매일마다. 그게 쌓여서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애기들이 수많은 말을 듣고 나서 언어를 학습을 해서 그 말로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각들과 포르노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든 뭐든 부정적인 것을 거부를 하십시오. 이거 비정상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에 티끌티끌,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끼웃끼웃하면 딱 잡아챈다니까. 비정상적인 쪽으로 자기가 마음이 이미 향해 있는 거, 끌려갑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시키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데 왜 비정상적으로 발전하려고 하십니까? 마음의 운전대를 정상적인 쪽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크고 작은 이런 성취감들, 취미생활로 인한 만족감들이 생기고, 취미생활이 많아지니까요, 할 게 많으니까 재능이 막 키워지니까 나 자신도 뿌듯하고 그렇죠.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좀 하라고. 상처를 계속 받는 사람들하고 좀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직장이다 뭐 어쩌면 사고라면 일단 좀 되도록이면 좀 밝고 재밌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거나 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가지거나 해서,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는 것도 한 도움입니다. 뭐 나에게 범죄하자 또는 유흥에 빠지자 이런 사람들을 친구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나에게 비정상적인 세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요. 밝고 좋은 친구. 그것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 클럽이가 만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가고 서로 강화되죠. 서로 그 자살 충동과 부정적인 것이 강화되고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가입하지 마세요. 즉시 탈퇴하고 밝은 사람들하고 지내세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정서 행동 치료가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머 같은 거 밝은 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의 긍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러죠. 약간 여유 있게 됩니다, 성격이.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가져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라. 범죄 활동 자체가 비정상세계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악한 친구를 따라서 자신의 마음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만은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모든 심리치료,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누가 하든 간에 과학적인 합리적인 태도, 이성적인 태도를 기우는 것. 그러니까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도록,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도록, 본능과 충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 그쪽 방향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수없이 다양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그렇죠. 합리적인 올바른 사고, 비합리적 이러는 것들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 의자를 의자로 보고 토끼를 토끼로 보고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사물을 컵을 컵으로 보고 정확히 인식하고 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태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인 글들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포르노 볼 시간에 망상하고 공상할 시간에 5분 10분이라고 공부하고 요리 취미도 하고 좋은 취미 기르세요. 성취감을 좀 가지세요. 제가 보면 그게 낫다.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하면 도파민 활성화됩니다. 마약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거 아니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걸 늘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한마디로 개인을 발전시키는 거라 올바른 쪽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똑같아요. 인지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태도를 길러서 생각하고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이게 다 이쪽으로, 어떤 누구도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제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한 거지, 절대적인 아니나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밝으니까 이 성격이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항상 지워달라고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신이 아니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이것이 그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